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폐경 생활의 폐경 전문가 신소의 여성용 박정원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르몬제의 종류랑 선택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호르몬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폐경에 관련된 스터디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연구는 케이스가 작은 연구가 진행이 된 것이 아니라 1980년대부터 10년 단위로 연구가 진행이 됐고 매 10년마다 우리 WHI에서 전 세계 의사와 간호사들과 일반 건강관리사들이 다 같이 내는 그런 여러 가지 논문들과 분석들을 통해서 지침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여성 호르몬을 치료할 때 첫 번째 자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그 다음에는 연령별로 폐경 호르몬을 시작하는 나이에 따라서 이른 조기 폐경, 또 그 다음에 폐경 이행기 50대 초반, 50대 중반, 60대 중반, 70대 그 이후 이런 연령별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내과적인 질환, 내가 고혈압이 있는지 고지혈증이 있는지 갑상선 질환이 있는지 당뇨의 문제가 있는지 내가 흡연을 하는지 제일 중요한 건 뚱뚱한 비만이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이제 호르몬의 종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맞는 호르몬은 여러분이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약국에서 아무거나 사서 드시는 게 아니고요. 건강식품 홈쇼핑에서 광고한다고 그때그때 비싸게 사서 드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산부인과 선생님하고 상의하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호르몬은 먹는 약만 있나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셨는데 원장님 저는 위장이 안 좋아서 호르몬제를 먹으면 걱정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소화가 안 돼서 호르몬이 잘 작용을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호르몬은요 여성 호르몬 단독이 있고요 여성 호르몬하고 황체 호르몬이라고 하는 게 섞여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먹는 호르몬이 있고 바르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나쁜 분들은 바르는 호르몬으로 대신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고지혈증이 있는 분도 바르는 호르몬을 쓰게 되면 간에 대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하고요. 또 나이가 드신 분들도 먹는 호르몬보다 바르는 호르몬이 더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르몬은 먹는 호르몬, 바르는 호르몬, 질정,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게 있고 특히 여러분 그 피임기구 미레나라고 있거든요. 이 미레나를 폐경 이행기 한 45세 정도 때 하거나 49세 정도 때 하면 이 미레나의 유지 기간이 한 5년이니까 미레나를 끼면서 다른 여성 호르몬제를 선택적으로 바꿔서 하는 그런 시기적인 이점을 얻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여성 호르몬 치료 중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환자 중에 하나가 자궁 근종이 있거나 자궁 성근증이 있는 여성분들이 많잖아요. 보통 여성의 한 30%에서 40%까지도 자궁 근종이 있거나 성근증이 있으시거든요. 이런 분들이 호르몬제를 치료를 못할까봐 두려워하시는데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자궁 근종이나 자궁 성근증 아주 사이즈가 큰 경우 이런 경우는 호르몬에 민감하게 반응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제를 먹었는데 이게 한 3달 먹었을 때 근종 사이즈가 1.5배 이상 2배 정도까지 근종이 막 자란다 이러면은 먹으면 안 되죠. 이런 경우에는 다른 조치를 취하거나 약을 다른 거로 바꾸거나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자궁 근종이 있거나 자궁 성근증이 있어도 여성 호르몬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원장님 저 리비알 먹고 있는데 리비알 좋은 약인가요? 막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호르몬 종류가 뭐가 있는지 이름도 모르고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정말로 다양한 호르몬들이 있고요. 유럽에서 들어온 호르몬도 있고 미국 쪽에서 이제 하는 호르몬도 있고 종류가 다양합니다.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접할 수 있는 호르몬들은 제약회사에서 각 나라에서 수입을 해서 유통이 되고 있는 호르몬제를 보실 수가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피볼론계에 해당하는 리비알 똑같은 성분인데 리브온 그 다음에 또 피볼론 이런 약들이 있겠고요. 이제 여성 호르몬하고 황체 호르몬이 같이 들어있는 페모스톤 콘티 그 다음에 페모스톤 2대10 페모스톤 1대10 이런 것들은 이제 생리를 하게끔 하는 여성 호르몬과 황체 호르몬이 같이 들어있는 그런 약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안, 클리멘 이런 약들이 있겠습니다. 또 바르는 디비겔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유트로게스탄이라고 하는 프로게스테론 종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유센스
라고 해서 이제 스위스에서 들어온 질에 바르는 크림도 있고요. 산부인과 병원에 가면 질정제로 오베스틴이라고 하는 거 많이 처방 받으실 수가 있고요. 지노프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성 호르몬과 다른 것이 이제 섞여 있는 그런 호르몬 질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종류는 다양하고요. 또 미레나라고 하는 거랑 섞어서 치료를 받으실 수도 있고, 듀아비브라고 해서 유방암에 대한 리스크나 관상동맥에 대한 리스크를 좀 줄여준 약이 있는데, 코로나 시절에는 조금 수입이 중지됐다가 최근에 다시 들어왔고요. 이렇게 이제 여성 호르몬 종류는 다양합니다. 에스트로겐하고 프로게스테론은 둘 다 난소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인데, 프로게스테론이 나와야 배란이 돼서 생리가 나왔거든요. 우리가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하는데 자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자궁 내막 암이 생기지 않도록 자궁 내막을 보호하기 위해서 프로게스테론 제제를 써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유방암 발생하는 그런 원인을 따져봤더니 에스트로겐이 문제가 돼서 유방암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게스테론 종류에 따라서 이 유방암의 발생이 차이가 있더라, 이제 이렇게 밝혀지고 있거든요. 자궁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에스트로겐 단독으로 쓰시는 거가 가능하고요. 자궁 내막을 보호하는 효과 때문에 자궁이 있는 여성들은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합성된 약을 복용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여성 호르몬을 드시다가 호르몬을 갑자기 중단하는 분들의 이제 대표적인 증상이 유방 압통이에요. 유방이 커지는 것 같아요. 유방이 아파요. 뭐 유두가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원장님 저 출혈이 생겼어요. 자궁 내막암 생긴 거 아니에요? 갑자기 호르몬을 끊어야 되겠어요. 막 무서워서 잠을 못 잤어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럴 때는 이제 리비알 계통을 좀 바꾸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르몬 용량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요. 자궁 근종이나 성근증이 있었던 분들은 질출혈이 생기는 그런 확률이 좀 더 높으십니다. 그렇다고 암이 생긴 건 아니니까 주치의랑 상의하시고 체크하고 용량 조절해서 드시면 되고요. 질출혈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호르몬제를 끊는 것보다 검사하고 계속 드시는 게 더 낫다, 이제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맞는 호르몬 선택 요점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이제 폐경학회나 이런 데서 호르몬 사용 지침이 있습니다. 자궁이 있는 여성, 자궁이 없는 여성, 호르몬을 처음 시작하는 연령대, 호르몬을 얼마나 오랫동안 썼는지, 내가 동반된 내과 질환에 따라서 호르몬은 종류가 다양하게 쓸 수가 있고요. 먹는 약, 바르는 약, 질정 또는 질크림, 미레나 같은 것을 병합해서 다양한 조합으로 쓸 수가 있다. 나는 유방암을 앓았다, 그럼 쓸 수 없고요. 나는 폐암인데 완치가 되었다. 나는 이제 대장암인데 완치가 되었다. 암이 있는 경우도 호르몬제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호르몬 선택 두려워하시지 말고 가서 상담하시고 좋은 약 선택해서 쓰시고요. 쓰다가 안 맞으면 바꾸시면 됩니다. 3개월마다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호르몬은 금기다 이렇게 해서 두려워하거나 호르몬 먹으면 안 생기는데 그래서 갑자기 중단하고 그렇지 않고 먼저 가까운 선생님하고 상의하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슬기롭게 이렇게 폐경 생활을 잘 지내도록, 행복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알려드리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